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캄보디아와 맞닿은 베트남 국경지대에서 30대 한국인 여성이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이 또 이어진 건데 이것도 현지 범죄 조직과 연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그런 의심이 많이 드는 게 시신이 발견된 건 지난 8일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베트남하고 캄보디아가 국경을 맞대고 있잖아요. 예. 그 접경지에서 발견됐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시신은 10일, 그 다음 날인 10일에 부검이 이루어졌고 네. 그리고 11일에 유족에게 인도가 됐다라고 했는데 얼핏 봤을 때 그 시신에 외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 약물 중독이 없었나 이 부분들에 대해서 검사를 한 것 같고 예. 그 결과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이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는가. 제보가 있었는데 제보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었고요. 그다음 그 사람이 대포통장 수거책을 하다가 탈출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보자 역시 제보자가 또 뭘 주장했냐면 이렇게 사망한 고인이 호텔방에 장기간 구금되어 있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그 정황들을 종합해 봤을 때 아마 돌아가신 분들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리포트를 통해서도 전해드렸는데 TV조선의 취재 결과 지금도 이제 캄보디아 범죄 조직들 또 다른 피해자들을 찾고 있다고 해요.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들어오기 전에 몇 개 예. 카페를 확인했는데요. 지금도 계속 글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예. 심각합니다. 지금 예. 대표적으로 하데스 카페라고 해서 2년 예. 전부터 이 범죄의 온상, 그러니까 유인 이 카페로 이용이 되고 있었는데 이 외에도 한 20여 개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이 동남아 쪽에 고수익 네. 취업 이 미끼를 계속 글을 올리고 있어서 예. 심각합니다. 정부에서는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데스 카페 같은 경우에도 2년 동안 18,000건이나 올라왔다고 합니다. 다른 이 유사 카페들까지 이 종합해 보면 예. 이 피해 양상이 심각하고 아직도 중단되지 않는 걸 보면 정부가 더 강력하게 대처해야 될 것 같고 단순히 모니터링이 아니라 적극적인 시정 조치 아니면 차단 조치까지 당장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정부가 캄보디아에 구금돼 있는 한국인 송환에 나선 상황이죠. 그런데 한국행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거 귀국을 거부해도 일단은 한국으로 오게 되는 겁니까? 일단 지금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겠다는 거거든요. 예. 지금 보니까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는 한국 사람이 무려 63명이고요. 그중에 2명은 이미 송환이 되고 있고 그런데 이제 61명 남지 않습니까? 이 61명에 대해서는 전세기에 띄워서 한꺼번에 한국으로 송환하겠다 이러한 그 계획인 것 같은데 왜 전세기를 띄우냐면요. 일반 비행기로 이런 사람들 데리고 오려고 하면 네. 여러 가지로 이제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예. 그런데 지금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60명 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캄보디아에 그냥 남아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이상한 게 이분들이 그냥 캄보디아 여행 계획이구나 계속 예. 그 일정에 따라서 여행을 하겠다 이런 건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캄보디아 구치소에 지금 구금되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캄보디아 구치소에 있는 게 한국에 돌아온 것보다 더 낫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아마 범죄 혐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 우리 수사 당국에서도 어느 정도 혐의가 입증된 사람들도 상당히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 제가 찾아보니까 한국과 캄보디아는 2011년에 이미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한국으로 송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부 대응팀의 후속 조치가 모쪼록 잘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대법원 최종 판단 오늘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 회장의 SK그룹 주식 재산 분할 대상으로 볼 수 있을지 그러니까 특유 재산으로 볼 수 있을지가 하나의 쟁점인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1심에서는 재산 분할이 665억이 나왔고요. 예. 위자료 1억 해서 666억이었습니다. 예. 근데 항소심에서는 재산이 훨씬 뛰어가지고 1조 3,800억. 예.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위자료도 마찬가지로 20배가 뛰어서 20억 이런 판결이 나왔었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혼했을 때 재산이 있을 때 이 재산이 부부간에 공동으로 일군 재산이냐 네. 아니면 부모님이나 어떤 그러한
걸 통해 가지고 특유 재산이냐 고유 재산이냐 이게 핵심이고 그다음에 특유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재산이 가치가 상승하거나 유지가 되는 데 있어서 부부가 여러 가지로 기여를 한 것이냐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되는데 지금 최태원 회장의 재산의 대부분은 SK 주식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SK 주식을 그 최종현 선대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냐 아니면은 최태원 회장이 얼마나 그 이후에 취득한 것이냐 이런 것들도 그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핵심적인 것은 이렇게 SK 주식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이러한 가치 상승에 있어서 노 관장이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다툼이 이루어졌는데 오늘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좀 주목이 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부분도 굉장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그룹으로 흘러 들어갔는지 이 여부도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그 상황에서 메모 2장이 나왔었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최 회장 측에서는 300억 원의 전달 시점이나 경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로서는 좀 불충분하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대법원 판결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예. 이 파악이 될지 여부의 핵심인 예. 것 같은데요. 항소심이 1조 3,800억을 인정한 근거가 SK 주식을 이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시킨 예. 거 아니겠습니까? 그 근거가 300억 원의 비자금. 그것이 이 SK 인수 과정에 투여가 됐기 때문에 이 주식 역시 분할 대상 재산이라고 봤고 예. 그 증거로서 그게 들어갔다는 게 확인이 됐다는 증거로 제출이 됐는데 대법원이 그 증거 능력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하게 된다면 파기환송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재산 분할 비율은 이미 정해져 있지만 SK 주식이 빠지게 된다면 재산정하라는 쪽으로 파기환송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계 이혼 소송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오늘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